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시군 관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저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지방재정의 한계와 신규 수요 증가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비 20억 원과 시군비를 포함해 총 40억 원을 들여 저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2,000대를 고화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황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는 재난안전과 범죄 예방 등을 위해 도내 저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2,000대를 고화질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저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 교체 지원 계획 시행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 국비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해 총 40억 원을 들여 저화질 폐쇄회로를 전면 고화질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2027년까지 정부 정책사업에 맞춰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제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적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교체되면 물체와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이 어렵던 문제 해결은 물론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논의했으며 정부 발표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도청 서재필실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남도의 국립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적극 지지의 뜻을 표하면서 기존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공동 단일 의대 설립 해외 성공 사례인 캐나다 노슴 의과대학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고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도내 의대 설립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2월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남도의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에 무게가 실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학생 성공홀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달 24일 첫 삽을 뜨는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완공 후 학생에게는 물론 지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 지자체와 대학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재상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의 학생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민에 개방하는 복합 공간이 들어서는 학생 성공홀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대는 지난 24일 학생 성공홀 착공식을 열고 2025년 9월 개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성공홀은 학생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공간으로 국비와 여수시 예산 140여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대학 측은 학생 성공홀과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500명 수용 규모의 생활관 신축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역대학 상생협력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수 캠퍼스를 대표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2월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 선포식을 개최하고 올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홍보 캠페인 전개,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서명운동 동참의 바람을 전했습니다. 이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제1호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제자리 찾기를 위해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15만 명 시민들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양시 출토문화유산 중 유일한 국보인 광양중흥복지TV 뉴스 이서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학생교육 문화회관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준비위원회 대외협력위원을 위촉하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이상훈 전 여수 YMCA 사무총장, 문화예술감독의 박정현 전 순천만 국제교양학 축제 총감독이 각각 위촉돼 다각적 노력을 펼칠 계획입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 주도의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관 산학을 뛰어넘는 협력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미래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는 사명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설 전후 주요 농축산품 20종의 명절 성수품 물가를 중점 관리하고 전통시장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방사능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시는 설 연휴 가족 모임, 해외여행 등 개인 간 접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권고 대상자는 고위험군으로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 접종 가능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유전자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접종 희망자는 보건소나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 백신 보유 여부를 확인 후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 후 접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성군 소식입니다. 보성군은 지난달 17일 전라남도 보성군과 경상남도 하동군이 보성군청에서 차산업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차산업의 대표 주자인 보성군과 하동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차산업 발전 및 차 문화 부흥을 도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 교류로 공동 발전과 상호 우위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축제를 비롯해 행정 분야의 우수 시책 등을 상호 교환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각 분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전남 지역의 사건 사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여수 소호동 동동다리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여수 소방은 현장에서 이 여성을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이 여성이 산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5분 순천시 주안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집에 거주하던 80대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곳곳의 소식을 지도를 통해 전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 정시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고 보면 보인다 톡톡 스마일 지도, 지역의 명소를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지, 첫 번째 여행지는 구례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화엄산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찰로
우리 전통 문화의 향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화엄사에는 희노애락을 표현한 사자상, 5층 석탑, 그리고 소원을 이뤄주는 석탑 등 볼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은 화엄사의 홍매화, 화엄산 화엄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와 감동을 준다는 말처럼 화엄사의 홍매화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행지 바다나들이의 명소가 있는 해남입니다. 땅끝마을 해남에는 가족들과 함께 바다나들이를 갈 수 있는 오시아노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관광단지는 바로 앞에 해변을 두고 있어서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바다를 오가며 레저 체험 또한 즐길 수 있는데요. 한가롭게 해변을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만 벤치 아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이곳의 묘미입니다. 파도 치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는 바다멍을 하면서 고민과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러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지역의 명소를 소개하는 알고 보면 보인다를 마칩니다. 다음으로 전남 지역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2월 14일까지 순천시 성인문예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과정은 총 4개며 순천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됩니다. 시 관계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자아실현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이 해상과 섬지역 응급환자 이송 역할을 톡톡히 해 취약지역 의료 지원 및 의료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응급환자 207명을 이송했고 앞으로도 신속한 해상 응급 이송 체계를 확립해 도서민의 든든한 앰뷸런스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말일까지 전통시장 7개소에 대해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취약 분야의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소방서와 협조해 소화기 점검, 소화전, 소방도로, 주변 질서 유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등 예방 위주의 점검에 힘썼습니다. 고흥군은 한파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644개소 경로당의 보일러 작동 여부 및 시설물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 한파로 인한 노인들의 피해를 막고자 주말과 공휴일에도 경로당을 개방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은 지난달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고령 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승인받아 초고령 문제를 인식하고 다각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군은 향후 3년간 활력 넘치는 참여도시, 머물고 싶은 힐링도시, 웃음꽃 피는 안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60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은 관광객의 여객 운임비 부담을 덜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한시적으로 5개 항로의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캔버스 가득한 자작나무 숲과 장미군락의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대지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귀한 경험을 마주합니다. 따뜻한 사고와 자유로운 상상을 노래하는 엘토화가 이종숙 작가를 만나러 정시원 아나운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찾아 피어나던 장미는 전체적인 조화와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작가는 매번 발걸음을 멈춥니다. 장미라는 구체적 형상의 실체는 느낌이라는 추상적 감각으로 변환돼 작가의 기억에 저장됐다가 캔버스 위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영암에 그림 가는 길이라고 있는데 아침 일찍 야외 스케치를 갔다가 어느 안개가 자욱한 날 숲에서 어떤 자유를 느꼈어요. 이 안개 속에서 자유로운 형태의 나무를 보면서 어떤 구속을 피해서 작품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나무를 소재로 한 가로수길이나 숲으로 점점점 상상을 더해가면서 자연과 멀어져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는 나무와 숲의 풍경을 작품 안으로 가져옵니다. 나무 아래 따뜻한 대지에는 살아 숨쉬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작가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들여다봐야 보이는 것들을 더욱 사랑스럽고 정겨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주택에 대한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고 사람들과의 정감 그리고 그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이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그런 소재를 찾고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그런 색감에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여백 속의 반점과 쭉쭉 뻗은 선으로 표현된 자작나무 숲은 나이프질로 마무리한 한 폭의 아름다운 유화입니다. 회화의 대상으로서 실존하는 자작나무 숲을 화폭에 옮기는 작업은 작가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줍니다. 이종숙 작가의 작업은 실체가 뚜렷한 실존 대상이 작가의 주관적 관찰을 통해 느낌으로만 존재하게 됐다가 작가의 해석으로 다시 실체를 갖는 실체 이동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실존 변화의 순간을 오랫동안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 안에서 작가는 무감각을 깨우고 대상의 새로운 모습을 끊임없이 생성해낸다고 합니다. 이종숙 작가는 7층 미술관 현대미술연구소 관장으로 목포의 문화 발전과 예술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어린이들과의 시대적 공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담론과 실천의 장을 현대미술연구소에서 펼쳐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다집니다. 또한 청년 작가전을 시작으로 지역 꿈나무들의 영재교육 등 예술교육의 장이자 국내외 작가들의 소통의 장으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술을 꿈꾸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남도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학생과 지역 중견 작가와의 소통의 만남, 공동 전시회 등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숙 작가에게 미술은 안식처이자 행복한 기억의 저장고이며 상상 속 날개를 펼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캔버스의 대전제인 해피데이 시리즈는 변하지 않는 영감의 원천인 태양계이며 화라산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통해 우리도 변함없이 타오르는 예술이라는 우주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정시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전남 지역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어느새 다가온 입춘과 함께 연일 메말랐던 땅 위에 내리는 비 소식이 반갑습니다. 봄의 시작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